웨비나 맛집 쉐어드 IT 라이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기업 IT 담당자 커뮤니티 쉐어드 IT의 장도환이고요. 오늘은 트렌드를 선도하는 빅테크 기업의 네트워크, 우리 회사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와 함께 웨비나를 준비했습니다. 기업 네트워크 분야에 있어서 아마 가장 큰 화두는 SDN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로벌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인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는 이런 고성능의 고품질의 네트워크 환경을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인 SDN은 구현 난이도와 또 운영의 복잡성 때문에 도입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IT 인프라 트렌드에는 이 SDX, 즉 소프트웨어로 관리되는 것으로 아마 흘러갈 거고 네트워크 분야도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SDN을 어떻게 바라보고 준비할 것이냐는 네트워크 담당자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웨비나에서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운영하고 있는 SDN의 구성 요소와 그들이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은 무엇인지, 어떻게 일반적인 기업에서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SDN을 도입할 수 있는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는 SDN 도입에 있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세션을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의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총 두 분의 발표자를 모셨고요. 한 분씩 차례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엄현학 부장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에서 공공, 금융 쪽을 담당하고 있는 SE 엄현학이라고 합니다. 네, 부장님 반갑습니다. 예, 오늘 반갑습니다.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네, 그리고 한 분 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오른쪽에 앉아 계신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이우진 이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리스타에서 뉴 비즈니스와 채널을 담당하고 있는 이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는 발표자를 보면서 나눠볼 텐데 그 전에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아마 초대장을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마 눈치채셨을 텐데요. 저희 초대장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오늘의 주제가 SDN인데 그냥 SDN이 아니고 캠퍼스 SDN입니다. 그런데 이 캠퍼스라는 게 보통은 대학교 캠퍼스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이거 혹시 이 대학교에서 사용하는 SDN인가 싶기도 한데 왠지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캠퍼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네트워크 상에서 봤을 때 이 캠퍼스라는 정의는 네. 사용자들이 실제 연결을 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그런 사용자 네트워크를 좀 통칭해서 저희가 캠퍼스 네트워크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네트워크도 그냥 캠퍼스 네트워크라고 보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캠퍼스라는 단어를 쓰신 건가요? 캠퍼스라는 단어를 쓰는 그 어원을 좀 살펴보면 네. 외국 같은 경우에 하나의 캠퍼스 내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는 그런 형태의 어떤 구조 사업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통칭해서 저희가 그냥 이제 어차피 그 내용을 따서 네. 저희가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이게 그 캠퍼스가 대학교가 아니고 왜 네네. 저기 애플 사업을 애플 캠퍼스라고 부르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엄청나게 규모가 큰 기업들, 그 기업들을 캠퍼스라고 하는 거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캠퍼스 SDN이니까 대학교에서 쓰는 SDN이 아니고 일반 기업들, 큰 기업들이 쓰는 그런 SDN 기술을 의미하는 건가 봅니다. 네네, 맞습니다. 그 사용자 네트워크를 그냥 통칭해서 캠퍼스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적용되는 SDN 기술을 캠퍼스 SDN이다 이렇게 좀 정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이거 오늘 대학교에 계신 분들만 참석해야 되는 그런 웨비나인가 조금 착각을 했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는 발표자를 보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화두에서 던져주신 것처럼 저희가 이제 네. 빅테크 기업에서 사용하는 네. 캠퍼스 네트워크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일단 빅테크 기업이 뭔지부터 네. 간단하게 정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딘지는 알겠네요. 네. 네, 이런 데가 빅테크군요. 네, 한눈에 보시면 초기에 우리가 빅테크라고 부르던 5개 네. 업체가 나와 있는 거고요. 네네. 이 빅테크 기업들을 보통 어떤 매체에서는 테크 자이언트라고 부르기도 하고 저희는 이 회사들을 클라우드 타이탄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멋있네요. 클라우드 네. 타이탄. 네. 그래서 이 회사들을 일반적으로 저희가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고요. 네. 저희가 굳이 왜 그럼 이 빅테크 기업을 얘기를 하느냐? 네. 실제로 최근에 한 10년간의 IT를 주도하는 트렌드 세터들이 대부분 이 빅테크 기업입니다. 아, 네. 뭐 하긴 어쨌든 개발 입장에서 요즘에 제일 큰 화두 중에 하나가 어쨌든 컨테이너를 네. 사용해야 되는 건데 네, 맞습니다. 그것도 요 G모사가 개발하다가 되게 좋아. 오픈소스 네. 풀어. 네. 그래서 막 쿠버네티스 나오고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생각하실 때 이 빅테크 기업들이 네. 어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이런 플랫폼이나 아니면 서비스 쪽에서만 이런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사실은 이제 과거랑은 다른 지난 한 20년간 하고 최근의 10년이 가장 다른 점은 네트워크조차도
이런 테크 자이언트 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게 가장 좀 다른 점이고요. 네. 실제로 이걸 어디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냐면 최근에 보면 뭐 최근은 아닙니다. 벌써 이제 2014년에 이런 이제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으니까요. 네. 25G 이더넷 컨소시엄이 만들어졌었는데 여기를 주도했던 회사가 네. 지금 여기 보시는 아리스타, 브로드컴, 구글, 멜라녹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긴 5개 회사가 나와 있는데 네. 이 기술을 주도했던 회사는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가 조금 더 빠른 이더넷, 조금 더 빠른 네트워크 기술이 필요해서 만들었던 거고요. 아, 그들의 필요에 의해서. 네.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 네. 스위치 회사가 저희가 들어간 거고 네네. 칩을 만들기 위해서 브로드컴이라는 회사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과거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저희가 이런 표준 기술들이나 새로운 네트워크 기술들을 볼 때 보면 기존에 잘 알고 계시던 뭐 C사, J사 같은 네네네. 그런 분들의 이름들이 RFC 위에 나와 있었어요. 그쵸. 표준 문서에. 네. 근데 지금은 표준 문서들을 보면 네. 지금 보시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분들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컨소시엄에 뭐 25G, 200G, 400G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100G, 네, 네. 400G. 근데 우리 기업은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나 텐지 쓴다, 우리 회사 텐지 쓴다,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대부분 텐지도 아니고 뭐 그냥 네. 원시 환경에서 아마 네트워크를 많이 운영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여기 빅테크 기업들은 100G, 400G란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 괴리가 너무 큰데 네, 네. 약간 우리랑은 좀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고객들을 만나보면 네. 그래, 너희 잘하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네.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어? 라고 네. 질문하시는 분이 너무 많아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 속도가 빨라지면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회사들이 요구하는 빅테크 기업이 요구하는 네트워크는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고 네. 여러 가지 기능이 추가돼요. 뭐 아무래도 그렇겠죠. 뭐 뒤에서 설명드릴 겁니다. 뭐 모빌리티라든지 네. 뭐 멀티테넌트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구분한다든지 이런 기능들이 들어가고요. 네. 이런 기능들을 저희 회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하나가 있고요. 아, 그들이 이미 앞서서 기술을 개발을 해놨으니까 뒤늦게 쫓아가는 우리는 이미 만들어놓은 검증된 기술을 갖다 쓰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속도가 빨라지면 가격이 싸집니다. 반대로 저희가 같은 속도를 쓰고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네. 텐지 네트워크를 지금 백본으로 텐지나 40G 네트워크를 쓰실 텐데 네. 뭐 그런 회사들의 비용이 뭐 100만 원이었다라고 네. 하면 100G, 400G로 넘어가는 빠른 칩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 가격이 70만 원, 60만 원으로 떨어지는 거죠. 아, 그렇겠네요. 뭐 그냥 저희가 사용하는 노트북의 CPU가 네. 뭐 그 성능이 매우면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9세대 CPU 가격은 내려갈 거니까 네네. 그거랑 같은 이치군요.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앞서서 계속 기술을 발전시키면은 우리는 그래 100G, 400G 필요 없어. 그냥 25G 정도도 충분해. 근데 지금 사는 것보다 이들의 기술을 개발해 놓은 다음에 사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라는 네네. 그런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이득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런 이제 기능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시장조사 기관의 이런 조사를 통해서 결과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지금 트렌드가 바뀌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데 네. 왼쪽에 보시는 그래프가 데이터 센터에서 팔리는 스위치의 총 양입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래프의 양이 늘어나고 있는 게 탑5 US 클라우드 SP라고 해서 아까 얘기했던 그 빅테크 기업들이 네. 계속 지분이 늘어나고 있는 게 보이실 거고요. 이들이 그냥 다 나머지 지분을 다 잡아먹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커지네요. 실제적으로 과거에 주도했던 시장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거나 현상 유지밖에 못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실제적으로는 계속 기술이 발전되고 시장이 늘어나는 건 퍼블릭 클라우드 사업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이 기술을 주도하고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래프가 아까 얘기했던 캠퍼스 스위치, 그러니까 일반 사내막에서 쓰고 있는 네. 전체적인 그 양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 실제로 이 두 개 그래프를 다 내놓은 이유는 이런 빅테크 기업의 클라우드 기술들이 왼쪽에 있는 이제 데이터 센터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네.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에서 줄어드는 양만큼 기술이 일반 캠퍼스 시장에 들어가서 적용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려고 제가 같이 그래프를 넣어놨습니다. 데이터 센터의 어떤 네트워크 기술들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키고 있는 거고 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캠퍼스 스위치 요 그래프의 지금 비중도 점점 네. 어쨌든 시장도 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원동력이 지금 있다 왼쪽에 있는 그 데이터 센터 이쪽에서 이렇게 커가는 거고 네, 맞습니다. 그 기술을 고스란히 네. 우리 기업의 사내망에도 활용할 수 있게끔 지금 발전하고 있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빅테크 기업의 기술을 한마디로 표현하자 그러면 굉장히 복잡하지만 네네. 뭐 여러 가지 오픈소스가 많고 복잡하지만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스케일 아웃 기반의 분산 컴퓨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네. 그러니까 과거에는 1000명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필요하면 네.
100명이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서버를 운영을 하다가 1000명을 받을 수 있는 서버를 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네. 지금 이제 스케일 아웃 기반이라는 얘기는 100명 받을 수 있는 서버 10대를 놓고 분산 처리를 한다는 네. 거고요. 이런 기술이 기반이 돼서 아주 낮은 가격에 대용량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네. 그 기술의 근본 기술들이라고 얘기하면 뭐 구글 파일 시스템, 뭐 네, 맵리디스 이런 것들이 유명하고요. 네. 서버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분산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도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네. 기존에는 큰 서버 한 대니까 저희는 파이프를 늘리면 됐어요, 과거에는. 그 서버만을 위한 예. 전용선의 이 크기를 넓혀보는 게 거니까요. 근데 작은 서버가 옆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옆으로 퍼져야 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기술들을 위해서 네트워크도 클로스 아키텍처, 리프 스파인이라고 저희는 좀 용어 좀 어려운데요. 네. 네, 어쨌든 그런 기술을 이용해서 네. 옆으로 퍼지는 스케일아웃 형태의 네트워크 구조를 가져가게 되고요. 야, 근데 이렇게 되면 어쨌든 뭔가 네트워크에 물려있는 장비들이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도 더 복잡해질 것 같아요, 환경이. 네, 네트워크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네. 과거와는 컨셉이 다르게 네. 과거에는 한 대 한 대의 어떤 시스템을 관리하고 모니터링하고 유지보수하는 형태의 관점이었으면 네. 이제는 전체 네트워크가 마치 하나처럼 유기적으로 동작하는 형태로 이 통합 클라우드 네트워크를 저희 이걸 부르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클라우드 네트워크 자체가 유기적으로 마치 한 장비가 동작하는 것처럼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분산형 어떤 그런 인프라 구조로 계속 이렇게 확장을 시켜 나가면 나갈수록 인프라는 복잡해질 거니까 예.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늘어나는 건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야. 대신에 우리 관리는 늘어나는 것만큼 힘들어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관리를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이 SDN인 네, 맞습니다. 거네요. 네. 뭐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굳이 이걸 클라우드 네트워크라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네네. 기존의 SD와 뭔가 좀 다르다는 걸 좀 구분하게 그렇게 쓰는데 그 내용은 뒤에서 다시 한번 네. 설명드릴 거고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클라우드, 대형 클라우드 사업자들, 클라우드 타이탄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받았고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왜냐하면 이들이 겪었던 이런 어려움들이 결국은 솔루션화돼서 저희한테 오는 거거든요. 네, 그렇겠죠. 네. 그래서 처음에 가장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어려웠던 것들은 모빌리티라는 겁니다. 모빌리티가 뭐냐면 이동을 한다는 건데 무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 뭐 5G, 4G 쓰고 무선에서 보면 사람이 이동을 하더라도 같은 IP를 가지고 그대로 쭉 네, 네. 시밀스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데이터 센터에서 이런 기술을 요구했던 거죠. 아니 그 유선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네네. 선 길이를 늘릴 수도 없고 뭘 이동을 그리고 만약에 이동을 하면은 뭐 이동은 되죠. 네. 대신 IP 주소 바뀌니까 네네. 설정 다시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버추얼라이제이션, 저희가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네. 리소스 풀링이라고 하죠. 네네. 서버를 만드는데 어디 만드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만들어진 게 어디에 위치한 막 움직여요. 라이브 마이그레이션이라고 해서 네, 여기 네. 끝에 있던 서버가 저쪽 끝으로 옮겨지는 거죠. 네. 서버는 IP가 바뀌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죠. 기존과는 다른 모빌리티 기술이 필요했던 거예요. 거기다가 서버기 때문에 속도를 풀로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모빌리티, 무선의 모빌리티나 아니면 우리가 쓰는 4G, 5G의 그 모빌리티 기술은 앵커링 포인트라고 하는데 좀 말이 어려운데요. 어쨌든 중앙에 거치는 지점을 하나 놓고 네. 거기를 통해서 항상 통신하게 돼 있어요. 기지국. 네네. 그래서 이런 기술들의 한계는 뭐냐? 부하가 더 걸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회선을 2번 써야 돼요. 한 네. 번에 그냥 네트워크로 쭉 네트워크 네, 트래픽을 네. 뽑아주는 게 아니라 네. 항상 어디를 거쳐가야 되는 거죠. 어쨌든 거쳐가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테크 기업들, 빅테크 기업들은 이런 게 없는 앵커링 포인트가 없는 네. 모빌리티 기술이 필요했던 거고요. 이런 것들을 구현한 게 이 테크 자이언트들의 모빌리티 기술들입니다. 그거 말고도 조금 더 어려운 네. 숙제들이 조금 더 나오기 시작했는데 과거에는 쉐어드 스토리지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5 채널이라는 프로토콜을 썼고요. 네. 왼쪽에 보시는 그림처럼 네. 스토리지 네트워크와 우리가 서비스한 네트워크가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뭐 어떤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을 다시 서버가 스토리지에 요청할 때는 다른 경로를 타고 네. 요청을 했거든요. 뭐 응답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구조를 택한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안정적으로 운영할 네. 수 있기 위해서 뭐 네. 그런 기술을 썼는데 네. 점점 IP 기반의 블락 스토리지, 뭐 셰프 같은 이제 유명한 여러 가지들이 있죠. 네. 아니면 뭐 오브젝트 스토리지라고 하는 네. 네. 일반적인 이더넷상에서 돌아가는 스토리지들이 개발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과거와는 다르게 요청이 들어오면 그걸 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네트워크를 다시 요청이 나가서 스토리지 요청이 가는 형태 네. 트래픽 플로우가 만들어졌고요. 네. 이런 플로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기존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부하들이 네트워크에 걸리기 시작합니다.
야, 하긴 뭐 데이터의 양이 증가하니까 스토리지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 네. 그래서 네트워크 트래픽이 늘어나니까 기존 네트워크 환경으로는 이게 처리하는데 당연히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딥버퍼라는 여러 가지 기술들을 쓰게 되는데요. 네네. 어쨌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테크 자이언트들 새로운 기술들을 계속 개발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고요. 네. 요걸 이제 저희 현실에 조금 와닿아서 테크 자이언트는 막 이상한 거 쓸 거 아니야, 막 뭐 메르스에 막 그렇죠. 하드 쓰고 막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런 게 아니더라도 네. 대부분 최근에 서버를 새로 도입하시면 HCI를 쓰실 거예요. 하이퍼 컨버지드 인프라스트럭처라고 해서 네. 스토리지와 컴퓨터 노드, 일반 서버가 합쳐져 있는 네. 형태를 쓰실 텐데 그냥 합쳐져 있는 게 아니라 스토리지 풀링이라고 해서 제가 어떤 스토리지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내 서버에 있는 스토리지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서버에 있는 네, 스토리지에 네. 계속 접근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설명드렸던 IP 기반 스토리지보다도 부하가 더 걸리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과거에 레이드라고 하는 네. 그 여러 가지 스토리지들의 디스크를 모아놓은 네네. 묶음이 네. 네트워크로 빠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속도도 높여지고 안정성도 높아지지만 네트워크의 부하는 훨씬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테크 자이언트들이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을 가져갑니다. 네. 첫 번째, 가격이 싸야 돼요. 뭐 하긴 규모가 늘어나는데 비용도 늘어나면 감당이 안 될 거니까요. 네네. 그래서 자기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이어야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구조적으로 받쳐주기 위해서 클로스 아키텍처, 아까 설명드린 이런 아키텍처를 가져가야 되고 네. 상용 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네트워크 장비를 만들던 회사들이 칩을 자체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PC를 조립할 때 네. 인텔이나 AMD의 CPU를 사서 쓰는 것처럼 그렇죠. 네트워크 칩도 브로드컴이나 인텔에서 사서 쓰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게 되고요. 네. 그다음에 앞서 설명 굉장히 잘 해주셨는데 네트워크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오토메이션, 자동화하거나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네네. 모니터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특징들을 가져가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여기는 저 하나만 좀 하이라이트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네.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 벤더 락인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개방형 기술 표준을 써서 개방형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제1원칙이에요. 근데 개방형 네트워크 표준 기술 뭐 좋은데 네. 근데 이게 벤더 락인이 없으면은 반대로 얘기하면 네. 여러 벤더의 뭐 스위치 장비를 사용해도 괜찮다라는 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서로 간의 호환성에도 문제가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성능도 제 성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네.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조금 비싸더라도 네. 그래 벤더 락인 난 됐어. 일단 우리는 성능이 우선이야. 네. 호환성이 더 중요해. 안정성이 더 중요해. 그래서 모 회사의 스위치 같은 거 하나 딱 정해서 그것만 쫙 네. 쓰는 어쩔 수 없이 벤더 락인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네네. 옛날부터 쭉 그래오지 않았나요? 근데 이제 최근에 10년간의 트렌드의 변화를 조금 읽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네. 과거에는 생산자 주도 시장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스위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네네. 네. 자기들이 새로운 표준을 만들어내고 네.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 스위치를 생산하고 네. 네트워크를 만들다 보니까 네. 거기에 고객이 맞출 수밖에 없는 시장이었던 거죠. 그런데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새로운 기술을 주도하는 게 그들이 아니네요. 이제. 네, 그들이 아닌 거죠. 아. 그러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뒤늦게 쫓아오는 기술들을 도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기술을 만들고 이거를 만족하는 들어와 회사가 장비를 들어와 가져와. 예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야 이제 가불이 바뀐 거군요, 완전히. 네. 그래서 이렇게 벤더락인을 없애는 게 네네, 없애는 게. 중요했던 거고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앞서 설명드렸던 네트워크 트렌드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바뀌다 보니까 네. 기존과는 다르게 요구하는 사항들이 굉장히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일반 기업들이 요구하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서서 네. 네,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구를 하는 거네요. 네. 앞서서 질문해 주셨던 내용하고 이게 또 굉장히 잘 연결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앞서 제가 뭐 모빌리티라든지 네. 여러 개 뭐 이동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조의 변경이 일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이런 네. 건 아주 근본적인 변화여서 실제적으로 SDN이라는 개념으로 많이 알고 계신 그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기 위한 게 구조의 변경이고요. 네네. 그 외에도 앞서 설명 주셨던 대로 숫자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다 관리해요? 네, 그렇죠. 네. 자동화하고 네. 가시성을 높이고 네, 이런 것들이 네, 필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드리기 위해서 시장조사기관의 이 리포트를 좀 문구를 따왔는데요. 네. 테크자이언트가 IT 네트워크 트렌드를 주도하겠다는 걸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이 문구 제가 하이라이트한 문구에서 알 수 있어요. 네.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전문 클라우드 사업자를 넘어서 일반 기업 고객군까지 확대된다. 그러니까 클라우드 사업자들의 기술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일반 고객군까지 넘어온다는 거죠. 그들만 쓰고 그들을 안에서만 소화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네. 자연스럽게 좀 더 규모가 작은 아니면 다른 업종에 있는 그런 곳까지도 이 기술이
이전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단계별로 제가 이제 보여드리는 건데요. 네. 이 빅테크 기업들의 기술을 우리가 당장 쓸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거기서 사실은 이 네트워크를 만드시는 분들은 거의 사이언티스트 수준의 뭐전 세계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들만 모아서 네, 네. 회사를 운영할 테니까. 네, 그리고 자신들의 서비스, 한정된 서비스에만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 그러겠다. 다양한 엔터프라이즈에 적용하기는 좀 쉽지가 않은 네, 문제들이 네, 있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고 네. 이런 기업들의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기업들이 만든 기술이 네. 오픈 소스화 되면서 네.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아. 유명한 인터넷 기업들로 맞아요, 내려가게 맞아요. 되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그런 자기네들이 이렇게 이거 되게 필요한 것 같아서 만들어서 좋네. 네. 오픈 소스로 다 공개하더라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거를 이런 인터넷 서비스 기업이라 하면 네.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네. 그런 데서 이렇게 네, 네. 또 활용해서 하는 거군요. 그래서 앞서 설명해 주신 쿠버네티스가 굉장히 좋은 예제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인터넷 기업들이 도입을 하면 사실 여기까지는 도입이 쉬운 편이에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이 많으니까. 그런데 그 밑에 나오는 게임사, 대형 엔터프라이즈들 같은 경우는 네. 인력들의 숫자, 네, 네. 절대적인 숫자가 줄어들죠. 아, 네. 그러면서 이런 회사들이 도입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사용하기 쉽게 네. 패키징을 한다든지 네. 좀 유연하게, 그러니까 기존의 전문적인 기술을 모르더라도 적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들이 필요한 거죠. 네네네. 아,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앞에 보면 네네. 빅테크 기업이 기술을 서로 좋은 기술을 만들었어요. 인터넷 서비스 기업들이야 뭐 우리도 인력 많고 뛰어난 인재들 많으니까 네. 우리도 한번 해봐. 오, 잘 돼. 게임 회사도 어떻게 보면 IT 전문가들이 되게 많은 업종이다 네. 보니까 네. 거기까지는 될 것 같은데 대형 엔터프라이즈나 뭐 공공금융은 우리 회사, 우리 기관만의 그 되게 약간 폐쇄적인 네. 인프라로 딱 잘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그거 아무리 기술이 좋다 한들 가져다 쓰면 우리 문제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두려움도 되게 많을 거고 네,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새로운 기술이 빅테크 기업에서 나온다 하더라도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데 네, 네. 근데 어쨌든 확산이 되고 있고 네. 그 확산이 되는 천명 역할을 아리스타가 해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 네,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이 자신들의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텔레메트리라는 기술이 있는데요. 네. 그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요소들이 이렇게 쭉 제가 나열해봤어요. 아, 엄청 많습니다, 진짜. 네, 뭐 잠깐씩이라도 들어보신 게 있을 거예요. 뭐 HBase, 카산드라, 뭐 카프카, 네, 스파크스톰, 뭐 뭐 굉장히 유명한 엘라스틱, 핫한 오픈 소스들인데 네. 이런 것들을 다 모아야 네. 그들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현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되게 뭐랄까요 그 하나의 어떻게 보면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네.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도 네. 이렇게 다양한 오픈 소스들이 필요하고 네. 이런 오픈 소스들은 당연히 그거를 만질 줄 아는 엔지니어들의 역량이 되게 높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일반 기업들에서는 이런 오픈 소스 중에서 그래 나는 엘라스틱 전문가, 너는 뭐 그래프 하나만 다룰 네, 수 있어. 네. 요 정도 수준이니까 네, 맞습니다. 구현하기 되게 어려우니까 상용 갖다 써.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쩔 수 없이.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로 하는 역할이 이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이런 것들을 네. 쉽게 접근하실 수 있게 아. 클라우드 비전 포털이라는 제품을 이용해서 아, 네. 이렇게 이쁘게 패키징을 해놓은 거죠. 아, 여기에 있는 요소들을 다 담은 거를 별도로 네네. 이렇게 클라우드 비전으로. 네네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그러니까 기존의 엔터프라이즈는 아, 일반적으로 네. 목표가 네. 한 100여 대의 네트워크 장비를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목표를 가지고 모든 게 짜여져 있어요. 네트워크 프로토콜이나 와. 여러 모니터링 시스템이 거기에 맞춰져 있는데 네. 실제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만 이상의 장비들을 한 사람이 모니터링을 해야 되거든요. 이건 뭐 사람이 못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요, 만대를 네, 직접.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리스타 저희 회사가 네. 클라우드 타이탄들을 주로 지원하는 업체이다 보니 아. 이런 기술들을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에서 쉽게 모니터링 하실 수 있게 네. 여러 가지 기술을 이용해서 패키징해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 타이탄에서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관리하는 그 기술 수준을 네.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여기 지금 가운데 네. 나와 있는 다리 역할을 해주신다.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클라우드 타이탄 이런 기업들을 주로 지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리스타의 주요 고객들은 이런 빅테크 기업들인가 봅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최근에 들어서야 일반 고객들한테 마케팅을 하고 좀 접근하기 시작했는데요. 아, 네, 나오네요. 저희가 10년 전부터 실제로는 이 탑5, 최근에 이제 탑7까지 늘었는데요. 여러 개 클라우드 사업자가 많아지면서. 네네네. 클라우드 타이탄의 매출 비중이 3분의 1이 넘어가고요. 아, 네. 과거에 2018년 이전에는 사실은 이 비율이 훨씬 높았습니다. 아, 훨씬 더. 네. 그래서 저희는 주로 기술들이 이런 클라우드 타이탄들을 지원하는 형태의 회사였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사실 아리스타라고 하면 커피집이냐 아니면 골프장이냐 이렇게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이게 네. 아리스타 되게 글로벌로 유명한 거는 같은데 네. 들어본 적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네트워크 하면 당연히 뭐 C모사, 뭐 J모사 그 네. 회사들이 떠올려지는데 아리스타? 뭐 클라우드 타이탄 이렇게 한다고? 모르겠는데 이런 거죠. 근데 네. 매직 쿼드런트에 지금 제일 꼭대기에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미 뭐 글로벌로 뭐 검증은 이미 다 끝났다고 봐야 되는 네. 그런 회사인 거네요. 실제로 저희가 제일 좀 빨리 와닿는 그래프를 제가 이제 찾다가 네. 시가총액이 제일 네. 와닿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네. 저희가 실제적으로 한 30빌리언 정도 되는 회사예요. 이야. 시가총액이. 네. 근데 실제로 저희 네트워크만 하는 경쟁 회사들을 봤을 때 네. 8빌리언, 1빌리언 뭐 심지어는 야. IT의 종합기업도 20빌리언 정도밖에 안 돼요. 와 이게 네. 아니 지금 8빌리언이면 3분의 1 네트워크 네. 전문인데 다른 네. 유명한 네. 1빌리언이면 30분의 1 수준이니까 네. 아리스타 규모가 진짜 크군요. 네. 그래서 사실은 너무 안 알려져 있지만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는 데이터 센터와 클라우드 지원하는 스위치 제품만 만들었던 회사인데 네. 2018년에 저희가 캠퍼스 시장, 그러니까 일반적인 네트워크 시장으로 진출을 했고요. 네. 작년에는 보안 회사들을 인수해서 보안까지 이제 진출을 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클라우드 타이탄들의 물론 이제 앞서 설명드렸던 캠퍼스에 진출을 했지만 타사와 다른 점은 이런 클라우드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요구사항, 그다음에 그들의 원칙들을 지원하는 상황에서 그대로 캠퍼스로 기술이 내려가고 있다는 게 타사와 가장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들을 제일 일선에서 지원을 해주셨던 회사니까 네. 그들의 요구사항을 누구보다 잘 알 거고 네.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복잡한 네트워크 인프라를 가지고 있을 거니 네, 어떠한 돌발 상황, 장애 뭐 이런 것들도 아마 레퍼런스 무지 많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경험치가 또 제일 많을 거고 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많은 경험치를 그냥 일반 기업들한테도 그렇게 적용한다? 일반 기업들의 어떤 네트워크가 복잡해봤자 네. 아무리 복잡하고 뭐 경우의 네. 수가 많아봤자 클라우드 타이탄만큼은 아닐 거잖아요. 네, 그러면 정말 다양한 유형의 그런 일반 기업들의 요구사항도 당연히 잘 충족시킬 수가 있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지금 앞서서 계속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아리스타 네트워크스의 뭐 개요라고 할까요? 아리스타 네트워크스가 이런 회사예요 라는 점 위주로 이제 말씀을 드렸다면 그렇다면 오늘의 메인 주제인 이 SDN을 아리스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일반 기업들한테 어떻게 이거를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이 부분부터는 우리 엄현학 부장님께서 발표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오늘 주제 자체가 캠퍼스 SDN이라는 주제고 네. 저희가 실제 이 SDN을 구현을 함에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SDN을 구현을 한다라고 네. 했을 때 크게 세 가지의 방안으로 저희가 좀 이렇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가 그 오픈 SDN, 그리고 오픈 플로우 기반의 SDN 방법이 있을 거고요. 네. 그 두 번째가 이제 좀 어느 정도 그 제조사에 종속이 되어 있는 네. 흔히 알고 계시는 그러한 SDN 솔루션들이 있을 거고요. 대부분 이 제조사 종속된 SDN일 것 같아요. 오픈소스로 뭔가 일반 기업에서 SDN을 구현하기에는 너무나 어려움이 많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유명한 그런 네트워크 회사들이 제공하는 SDN 솔루션을 우리 회사에도 그냥 도입해서 네네. 그렇게 한번 써보자. 그런 시도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되면은 벤더락이. 그렇죠.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는 네네.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금 실질적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 나아가고자 하는 그 SDN의 방향은 지금 저희가 현실화된 SDN이다 이렇게 좀 표기를 했는데요. 이우진 이사님께서 설명을 하셨던 네. 실제 클라우드 타이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SDN 기술을 저희 쪽에 그 캠퍼스 쪽에 녹여서 이제 한번 구현을 해보자라는 게 이제 저희가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고자 하고 나아가고자 하는 그 캠퍼스 SDN의 방향이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미 잘 사용하고 있으니까 일단 기술적인 검증은 끝난 거고. 네. 그런데 이게 그대로 일반적인 규모가 좀 더 작은 기업들한테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거니까 어떻게 하면 일반 기업들도 빅테크 기업들이 사용하는 SDN의 주요 특징적인 요소들만 다 모아서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의 결과물로 아리스타가 뭔가 패키징 같은 걸 새로 하셨나 봅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오늘 그 참석하셨던 분들 중에 이제 SDN을 잘 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네.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예, 있을 것 그렇죠. 같아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SDN이다라고 했었을 때 이 SDN이라는 게 뭔지에 네네. 대한 좀 정의를 좀 내려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한 7, 8년 전에 일반적으로 최초의 이 SDN이라는 기술이 나왔을 때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네트워크 장비에 포워딩 플레인으로부터 이제 컨트롤 플레인을 분리를 한다라는 게 이제 기본 메인 컨셉이었습니다. 네네. 사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그 벤더 종속적인 네. 부분하고 또 연장선상에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실제 컨트롤 플레인을 분리함으로써 스위치 벤더의 종속을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 사실 좀 포커싱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시다시피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정의의 기능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부분이 이 centralized managed 중앙에서 관리를 한다. 중앙에서 관리를 하고 중앙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중앙에서 좀 다이나믹하게 설정 관련된 부분들을 좀 내려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라고 기능적인 부분들을 정의를 할 때 많이 좀 화두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죠. 여기 지금 5가지 요소가 그 SDN을 네. 얘기하는 그 되게 핵심 요소인 것 같아요. 네. 뭐 중앙에서 관리하고 뭐 에지하니까 뭐 빠르게 처리할 수 있을 거고 네. 뭐 오픈화된 기술을 사용한다. 네네. 다이렉트 프로그래머블이 되게 생소한데 네네. 이게 뭐 개발자가 뭐 알아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게끔 뭐 코드를 열어준다는 건지 뭐 잘 와닿지는 않네요. 네네. 네네. 좀 설명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의 어떤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할 때 보면 네. 엔지니어가 실질적으로 콘솔 연결을 하고 그쵸. 관련된 설정 값을 집어넣는 그쵸. 어떤 이런 절차로 이제 네트워크 네. 설정들이 이루어지는데 네. 이 프로그래머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뭔가 반복된 어떤 그런 설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장비에 동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네. 우리가 어떤 프로그래머블한 그런 옵션들을 제공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장비가 어쨌든 SDN은 장비가 얼마만큼 늘어나도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관리적인 네네. 측면에서는. 근데 어쨌든 과거에는 장비가 늘어날 때마다 그 늘어난 장비에 대한 세팅을 일일이 다 해줘야 되니까 직접 해줘야 되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적인 거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동적인 거라고 말씀하신 거면 장비가 얼마만큼 늘어나든지 상관없어. 설정 값을 뭔가 뭐 템플릿? 뭐 그런 걸 하나 네네. 만들어 두고 장비가 늘어날 때 그냥 일괄적으로 다 세팅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네네네. 건가요? 그런 특징이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화랑 비슷한 네네네. 건가 봅니다. 거기에 연장선상에 있는 어떤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의 구조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3티어로 정의를 하는데요. 네. 가장 이제 하단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라고 해서 일반 그 화이트박스 기반의 패킷만 포워딩을 하는 그런 인프라스트럭처 레이어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패킷의 경로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결정을 하는 네네. 이런 그 컨트롤 레이어 네. 관련된 부분이 이제 SDN 컨트롤러 쪽에서 이런 기능적인 부분들을 구현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상위에 있는 개념이 이제 어플리케이션 레이어라고 해서 네. 보안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수행할 수 있는 파이어월과의 어떤 API 연동을 이용을 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네. 어떤 그런 정책들을 이 네트워크에 적용할 수 있다. 음. 이런 게 기본 우리가 소프트웨어 디파인 네트워크를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릴 수 있는 전통적인 레이어의 어떤 구조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구조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왠지 네. 그냥 제 느낌에는 이제는 전통이 아니고 뭔가 좀 맞습니다. 개선된 구조가 있을 것 같긴 네네네, 한데 맞습니다. 그럼 이런 전통적인 구조에서는 이 네트워크 여기 네트워크 디바이스나 컨트롤 레이어의 요 지금 계층에 있는 장비들이 아마 한 회사 거 네네. 그렇게 해야 하지만 이런 SDN이 구성이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살펴보시면 저희가 네네. 과거의 SDN 네, 그러니까요. 모델의 한계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네. 크게 3가지 키워드로 네. 이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좀 이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중앙 집중화라고 해서 아까 저희 그 이우진 이사님께서 얘기를 하셨던 네. 현대 이 클라우드 네트워크의 트렌드 자체는 분산. 네네네. 하지만 이 배치되는 거잖아요. 중앙 집중화라는 건 어떻게 보면 어떤 신뢰의 역행이 되는 네.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이 그런 부분들의 문제로 인해서 네. 이제 과거의 SDN 모델들이 좀 아. 실패를 보고 있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 부분이 이제 또 다른 종속 락인이라고 돼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컨트롤러를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기에 내가 만들었던 이런 컨트롤러가 네네. 조금 더 좋은 기능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 뭔가 그렇게 어떤 제품으로 패키징이 되어야지만이 네. 셀링이 잘 될 거잖아요. 그러겠죠, 아무래도.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저만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장비에 녹여내다 보니까 회사마다. 이게, 회사마다 그런 부분들이 녹여내다 보니까
이제 또 다른 종속이라는 이런 포인트가 생기게 되는 거죠. 컨트롤러의 어떤 SDN에서 컨트롤러 계층이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은 이미 공개가 됐어요. 오픈소스 기반이고. 네. 근데 그걸 가지고 기존의 유명한 네트워크 회사들이 우리 회사만의 고유한 컨트롤러를 뭔가 만들어내니까 그런 컨트롤러를 쓰면은 당연히 또 그 벤더에 종속되는 네, 게 네, 되는 맞습니다. 거군요. 네. 네,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예전에 그 오픈플로우 기반의 SDN 모델이 네. 한계에 부딪히게 아, 되고 시장에서 사장이 되게 되는 부분이죠.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백투더 베이직이라고 해서 네. 이제 기본적으로 중앙 집중이었던 네. 그런 컨트롤 플레인 방식이 다시 이제 분산 처리의 방식으로 스케일 아웃 방식으로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처리를 하는 형태로 이제 다시 회귀가 되고 있는 네. 그런 부분이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SDN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모델을 얘기를 할 때 오픈플로우를 베이스로 한 컨트롤러 기반의 이제 SDN 모델이 있고요. 그리고 컨트롤 리스 컨트롤러 없이 실질적인 컨트롤 플레이는 각각의 라우터들이 가지고 있으면서 네. 여기 지금 SDN 컨트롤러가 표기되어 있는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매니지먼트 역할 그리고 프로비저닝 역할만 이렇게 따서 좀 포커싱을 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진화하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네트워크 그 인프라에서 컨트롤러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게 높잖아요. 실제 장비 가격도 컨트롤러가 엄청 비싸고. 네네네. 그래서 당연히 SDN에서도 과거에는 이렇게 컨트롤러의 레이어의 그 역할이 중요하니까 컨트롤러 기반의 SDN 모델일 텐데 지금 아리스타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이 컨트롤러를 뭐 어떻게 보면 뭐 벗겨낸 거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역할을 지금 완전히 바꿔버린 거인 건가 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네. 아리스타가 아니고 제 이제 클라우드 타이탄이라고 하는 빅테크 기업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그런 시류로 가고 있고 저희는 그들의 요구를 맞춰주는 그런 부분들을 기본 컨셉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가는 부분. 빅테크 기업들은 이 컨트롤러 이거 안 돼, 이거 쓰지 마. 아니, 쓰지 마는 왠지 아닐 것 같고, 네. 뭔가 그 기능을 조금 이렇게 줄이면서 새로운 기술로 커버할 수 있어. 네. 라고 계속적으로 뭔가 주장을 해오고 기술을 발전시켰는데, 네. 거기에 부합되는 뭔가의 솔루션을 개발하고 장비를 개발하는 게 이제 아리스타고, 그걸 가지고 일반 기업들한테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드라이브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군요. 네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왠지 뒤에 나올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SDN의 정의 방법이 네. 현재에 와서 이제 바뀌어졌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모니터링 쪽에 좀 포커싱이 되면서 기존의 네트워크 인프라를 네. 추상화하고 그리고 프로그래머블한 환경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새롭게 정의되고 있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어차피 네트워크 인프라 계속 복잡해질 거니까 아무리 복잡해진다 한들 네. 우리가 제대로 딱 뭔가 파악만 할 수 있으면 한눈에 네. 잘 파악만 할 수 있으면 뭐 아무리 복잡해져도 관리하는데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그리고 분산형이니까 양이 엄청나게 늘어나네. 이건 자동화로 커버하지 뭐 이런 뭐 이런 네네네 건가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